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리고 물가를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부과한 무역관세 철폐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초강경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정점을 찍었다는 전문가들 예측이 나왔습니다. 2월 중순에는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 어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1,0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만 명대를 기록했던 지난주에 비해 하락세를 보인 것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5만 5천 건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최다치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종업원 확진자가 크게 늘자 최근 휴업을 하는 요식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라브레아 가구점에서 종업원을 살해해 25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던 용의자가 어제 파사데나에서 시민의 제보로 체포됐습니다. 미시건 대학이 팀 닥터로부터 37년간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4억 9천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중단했던 활동들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를 언급한 것으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자 중에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에 공약을 내놨고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LA 클리퍼스는 덴버와의 원정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128대 130으로 패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인디애나와의 홈 경기에서 104대 111로 패했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1대2로 뒤진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몰아넣어 3대2로 극적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5위로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2.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던 미국에서 한 달 만에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몇 주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편차는 크지만 전국적으로 봐서는 오미크론 어떤 것에 비춰보면 증가세는 둔화된 것이 뚜렷합니다. 1.38배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향을 보면 현재 정체 뒤 하락하는 모양새가 거의 대다수 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 지역이 다음 달, 즉 2월 중순이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정점을 지날 것이라고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예측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미국 군인가족단체 블루스타 패밀리와 대화 행사에서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2월 중순이 되면 미국 대부분의 주는 정점을 지나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입원 환자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뉴욕시와 뉴욕주, 뉴저지주 지역은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들 지역에서 확진자 숫자가 극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뉴멕시코와 아리조나, 유타 같은 미 서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뉴욕과 뉴저지, 메릴랜드 같은 북동부 지역 확진자는 줄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서서히 철수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정점을 찍고 향후 둔화세가 전망된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워싱턴대 건강측정연구소는 캘리포니아에서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가 피크를 찍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월 중순에는 현재 15% 수준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타임즈는 자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주에서 하루 평균 10만 4천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11만 5천 명 안팎이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부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일 4만 명대를 기록하던 LA 카운티의 코로나 확진자도 어제는 3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감소일 수도 있지만 학교들에서의 양성 판정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주목했습니다. 15일을 마지막으로 가는 지난주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의 학교들에서 학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59만 5천여 회의 코로나 검사가 이뤄진 가운데 11%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 집계됐던 15%보다 4%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학교 내 코로나 확산을 더욱더 막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통한 방역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학교들 내 백신 접종 센터는 140개 이상 마련되고 2월에는 500개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바바라 페레오 국장은 학교들에서 보여지고 있는 긍정적인 수치에도 현재 초등학생 4분의 3은 백신 완전 접종을 받지 않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스 의학 연구진이 팔에 붙이는 패치 방식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펩 GMP라고 불리는 백신 후보는 항체 형성을 촉진하는 방식의 기존 백신과 달리 T세포를 반응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고 자가복제를 막아 일명 킬러세포로 불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제약회사 이머백스가 백신을 개발했고 스위스 로잔의 유니상태의학연구소와 보칸톤 주립대 중앙병원이 공동으로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26명의 지원자에게 백신을 붙이기 시작했고 이들에게 각각 기본 용량과 조금 더 강한 용량 등 2차례 백신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6개월간 경과를 지켜볼 방침입니다.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가 백신 의무화 조치를 폐지했습니다. 잔 컬버 스타벅스 최고 운영 책임자가 백신을 반드시 접종할 것을 직원들에게 요구했던 것을 철회할 것이며 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라 백신 접종에 대한 회사 방침 역시 바꾸는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매주 음성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지난 13일 심리 결정에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기는 했지만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권장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접종 상태는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스타벅스 직원의 대다수 90%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한편 백신 접종 의무 조치를 피하지 않은 대신 마스크 착용 규정은 더욱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즉 어제부터 매장 직원의 첫 마스크 착용이 금지됐고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일할 종업원이 없어서 휴업한다라는 표지판 자주 보시죠. 임시 휴업 사인을 내건 요식업소 부쩍 늘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김모 씨는 라크라 센터의 단골 한식당을 찾았다가 열흘간 임시휴업에 들어간다는 사인을 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번 주 들어 라브레아 지역 단골 커피숍을 찾았는데 커피숍에서도 일주일간 임시휴업에 들어간다는 사인을 내걸렀습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감염자가 불어나면서 타운은 물론 남가주 곳곳에서 임시휴업 사인을 내건 요식업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요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업원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늘어났는데 가뜩이나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직원이 한두 명 감염되면서 한시적으로 휴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타운 내 요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요식업소 종업원들 10명 중에 서너 명꼴로 직원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남가주 한인 요식업협회 측은 홀 종업원뿐만 아니라 음식을 요리하는 주방장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방장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주방장을 대체할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김혜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이제부터는 직장의 대면 업무 복귀에 있어서 백신 접종 여부와 더불어 코로나 의심 증상이 가장 큰 요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을 완전 접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혜원 변호사는 코로나 감염자의 직장 복귀에 대한 방역 지침이 자꾸 바뀌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업주들 정하세요. 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구인난으로 시달렸던 요식업소들은 최근 오미크론 감염으로 종업원들의 감염 사례가 늘어나 인력난이 더 심화된 데다 코로나 확산세로 식당 실내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꺼리는 손님들이 늘어나 이래저래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1월 20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 어제보다는 차갑게 느껴지지만 오늘 낮 기온 크게 오릅니다. 어제보다 10도가량이나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부터 다음 주 중까지 당분간 쾌청한 하늘 드러내겠고 낮 기온도 예년 기온 웃도라서 한동안은 맑고 포근한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른 새벽인 3시부터 발효되어 있는 강풍주의보로 인해서 각 지역에 따라 35마일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고온건조한 성격의 산타아나 바람이 찾아옵니다. 특히 금요일인 내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의 바람이 가장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7도, 4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4도, 48도, 해안 지역은 68도, 49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 오늘도 전국이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6도, 낮 최고 기온은 37도로 강추위가 조금 풀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710번 노을선상입니다. 405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선상 파스픽 코스트 하이웨이와 만나는 지점 중간 레인에 역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선상 팔로볼디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101 이스트 선상에서 405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늘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5만 5천 건이 급증해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최다치입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5천 건을 크게 상회해 28만 6천 건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한동안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이 늘어난 여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종업원을 일시 해고하는 사업장이 많아졌다고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미크론이 패닉의 요인은 아니라면서 경제 봉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안인 물가 급등에 대해서는 추진 중인 법안이 해법이며 고용을 늘리고 물가를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년이 도전으로 가득 찼지만 수많은 진전도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최우선 현안이었던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백신의 광범위한 접종이 성과였다며 전염병 대유행의 다른 지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는 확진자 상황에 대해서는 백신이 효과가 있는 만큼 접종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Omicron has now been challenging us in a way that it's the new enemy. But while it's cause for concern, it's not cause for panic. We've been doing everything we can, learning and adapting as fast as we can, and preparing for a future beyond the pandemic.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 봉쇄로 돌아가거나 학교 대면 수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최근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확대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Look, we're also increasing testing. Should we have done more testing earlier? Yes. But we're doing more now.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는 물가 급등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더 나은 재건법이 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 활성화와 고용이 촉진되고 공급망 실패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The best thing to tackle high prices is a more productive economy with greater capacity to deliver goods and services to the American people. And a growing economy. 그런 만큼 처리가 시급하다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의 정책 방향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반대파와 공화당을 설득하거나 넘어설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취임 1년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와 사회 분열이 여전하고 중국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1년 전 미국과 동맹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도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외교 문제와 관련해 파리 협정 복귀 등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일부 변화는 있었지만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로 신뢰가 추락했고 중국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시 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미 4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더니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춰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2018년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을 스스로 선언하고 지켜왔던 북한. 3년 9개월여 만에 봉인 해제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선결적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때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는 위험 개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그동안 제재 완화 같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얻은 게 없다는 불만입니다. 특히 미국이 20여 차례 단독 제재 조치를 취하는 망동을 자행했다고 했는데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다시금 벼랑 끝 전술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에게 북한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는데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열병식 준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올해 2월 김정일 위원장 생일 80주년과 4월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을 대대적으로 경축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이 시기 무력 시위를 하며 코로나와 제재로 힘든 북한 내부를 결속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다만 검토를 지시했다라며 수위를 조절한 것은 아직은 여지를 남긴 거란 분석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대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상황 악화 가능성에도 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 추진해온 투표권 확대 법안이 당내 소신파 의원들의 반란으로 좌초됐습니다. 투표권 확대 법안은 상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타격을 받았습니다. 투표권 확대 법안은 먼저 절차 투표에서 공화당의 전원 반대와 함께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차후 법안 통과를 위해 필리버스터 규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찬성 48표, 반대 52표로 무산됐습니다.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공화당 의원들과 나란히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미국의 생활용품 업체인 프로켄앤갬블, 즉 P&G가 올해도 제품 가격을 추가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P&G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월 28일부터 타이드 세제와 다우니 섬유유연제 같은 섬유 관련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4월 중순부터 개인 건강용품 가격을 올리겠다는 계획도 유통업체들에게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P&G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소비자 가격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기저귀를 비롯해 아기용품과 스킨케어 같은 10개 부문 제품 가격을 이미 인상했고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일부 해외 시장에서도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가격 인상은 원자재와 인건비, 물류비 같은 각종 생산 비용이 계속 상승한 데 따른 조치라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1배럴에 1달러 50센트 상승한 86달러 96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014년 이후 7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15% 넘게 올랐습니다. 브렌트유도 88달러 44센트에 어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새해 들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위협과 예멘 반군의 아랍에미레이트 석유시설 공격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두 번째 산유국이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들 가운데 세 번째 산유국입니다. 여기에다 이라크에서 터키로 가는 원유 송유관 폭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원유 시장은 수급 불균형 우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터키의 파이프라인 폭발은 공격 때문이 아니며 파이프라인의 가동은 재개됐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7년 만에 현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때문에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기조가 가상화폐 시장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연준이 빠르면 3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연초부터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 대비 8.7% 떨어졌고 2위 가상화폐 이더리움은 14% 급락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도 같은 기간 16% 하락했습니다. 지난 2년간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했고 전체 가상화폐 시장은 주류로 진입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자들도 가상화폐에 대거 뛰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은 양날의 칼로 드러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막바지 모기지 신청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민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모기지 신청건이 주택 구입용 모기지 신청이 많이 증가하면서 재융자 신청건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전체 모기지 신청건은 전주 대비 2.3%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용 모기지 융자는 전주 대비 8%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13% 하락했습니다. 재융자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49%가 하락했습니다.
물류 적체가 심각했던 롱비치항에서 지난해 하역 자국 900만 건 이상이 집계되면서 역대 가장 분주한 해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롱비치항은 지난 한 해 동안 938만 4천 TEU의 하격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1년 전보다 15.7% 늘어난 수치라고 집계했습니다. 롱비치항의 사무국장은 이처럼 놀라울 만한 이정표는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공급망을 통해 물건을 실어나는 숙련된 근로자들에 의해 성취됐다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쉬지 않고 지속되는 운영과 업계 파트너들을 위해서 데이터가 공유되는 기술 배치, 또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등을 통해서 올해 롱비치항의 생산성을 더욱 증진하기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 아메리카 대륙 정상회의가 오는 6월 초 LA에서 개최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6월 아메리카 대륙 정상회의가 LA에서 개최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회의는 3년마다 아메리카 대륙의 북부, 남부, 중부, 카리브해 지역 리더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으로 1994년 마이애미에서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아메리카 대륙 정상회의는 2021년이 원래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올해 6월로 미뤄졌습니다. 1회 정상회의를 마이애미에서 개최한 이후로 한 번도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호스트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두 번째로 LA가 호스트 역할을 하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LA가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된 이유 중 하나가 깊고 견고한 유대관계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대학생들에게 1인당 $10,000의 장학금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가주의 대학생들이 커뮤니티 봉사활동을 통해 최고 $10,000의 장학금을 수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안스 포롤 컬리지 콜프스라고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2022년 가을 학기부터 시작되며 프로그램 첫 해에 6,500명의 학생들이 선정될 예정이며 신청은 올 봄부터 시작됩니다. UCLA와 UC 버클리를 포함해 UC 계열에서 7개 캠퍼스가 참여하고 K스테이트에서 16개 캠퍼스,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와 일부 사립대학 등 가주에서 총 45개 대학이 참여합니다. 450시간을 봉사하는 대학생들에게 1인당 최고 $10,000의 장학금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로 대학생들은 K-12 교육의 불평등 문제와 기후변화 대처 등을 해결하는 영역에서 파타임으로 봉사하게 되며 커뮤니티 봉사활동은 학업에도 크레딧으로 반영됩니다. 장학금은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됩니다. 주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에 1억 4,6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빚 없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UC 계열 중에서는 UCLA와 버클리, 샌디에고, 데이비스, 얼바인, 리버사이드, 멀세드가 참여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volunteers.ca.gov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샌버나디노 지역에서 차량들을 향한 비비건 총격이 잇따라서 경찰이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경찰은 지난 1월 초부터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서 비비건에 의한 차량 피해 신고가 수십 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가 차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향해 비비건을 쏘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과 어제 이틀간 210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과 215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에서 50명에서 100명이 이 비비건 차량의 공격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 차량은 짙은색 세단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용의자가 체포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더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6분 리버사이드 카운티 발레비스타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헤메드에서는 1마일, 샌하신토에서는 2마일, 뷰몬트에서는 7마일 각각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벤츄라에서 규모 3.1, 그리고 17일 팜스프링에서 규모 3.5, 그리고 이번에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난 나흘 동안 규모 3.0 이상 지진이 3차례 발생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푸틸랜치에 위치한 월마트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26,502 타운센터 드라이버에 위치한 월마트 매장 안에서 무상한 남성이 셰리프 요원이 쏜 총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 당국은 남성과 다른 남녀 2명 등 모두 3명이 구입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환불하라는 사기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셰리프 요원들이 개입을 하자 용의자 남성은 셰리프 요원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무기를 뽑았고 이에 셰리프 요원이 용의자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용의자는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고 아직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셰리프 당국은 현장에서 용의자가 소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권총과 흉기를 발견했고 용의자와 함께했던 다른 남성과 여성은 도주했지만 곧 붙잡혀 구금된 상태입니다. 행콕파크 가구점, 라브레아 가구점에서 일하고 있던 UCLA 대학원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흉악범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13일 라브레아에 있는 크로포트 하우스에서 종업원 브리아나 쿠퍼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 션 라발 스미스가 파사다나 지역에서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25만 달러 이상의 현상금을 걸고 수배에 나섰고 어제 오전 11시 50분경 파사다나 경찰국 경관이 페어옥스와 콜로라도 블루버드 버스 정류장에서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페어옥스와 콜로라도 블루버드 코너에 있는 치즈케이크 팩토리 식당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라고 들어간 이후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그 전날 현상금 수배 포스터를 본 종업원이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버스 정류장에 있던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체포된 용의자 스미스는 2010년 10월 코비나에서도 체포된 전적이 있고 여러 가지 전과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할 당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전체적으로 코로나의 팬데믹 기간 동안 살인사건이 94%, 또 차량 도난 범죄가 59% 증가했습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시리프국장이 어제 2021년도 범죄 통계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해 LA 카운티 내 살인사건과 차량 도난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내 살인사건과 강력범죄가 그동안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며 카운티 내에서도 각 지역마다 관할검찰이 누구인지 또 어떤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보석금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등 다양한 요소 때문에 범죄율에 차이가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셰리프국은 현재 심각한 인력난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바 블루맨필드 LA시 의원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길거리 불법 레이싱 단속을 위해서 1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0만 달러는 앞으로 5개월 동안 LA 경찰국 벨리 지서의 불법 레이싱 전담반 소속 경관들의 오버타임 지급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가 이번 주인 금요일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코비드 테스트 자가 진단 키트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번에 배포되는 테스트 키트는 본인이 직접 검사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있습니다. 본인 아이디와 전화번호가 필요한 가운데 이 행사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코리안 복지센터의 협력으로 정부에서 배부하는 무료 검사 키트를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한 가정당 2개의 키트를 받을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30-4810, 714-530-4810번입니다. 5G가 개통돼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AT&T와 버라이즌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새로운 중대역 5G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2019년 4월 5G가 상용화에 들어갔지만 어제 개통한 5G는 3.5G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C밴드 5G로 속도와 서비스 제공 범위가 균형을 이룬 골디락스 주파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5G의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종전의 LTE보다 10배 빨라 이용자들이 확연하게 달라진 속도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작년에 출시한 분실물 추적 장치 에어태그가 현재 미국에서 스토킹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에어태그는 동전 모양의 블루투스 기기로서 소지품에 부착해 놓으면 해당 물품을 분실했을 때 아이폰 등으로 즉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추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간편하게 위치를 확인하는 바로 이 기능이 스토커들이 은밀히 피해자의 뒤를 쫓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에어태그의 스토킹 악용을 막기 위한 조처를 내놨지만 보안 전문가와 피해자들은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이폰 소유자의 스토킹 피해 방지 기능도 완전하지 않은 데다가 전 세계 30억 명에 이르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최근까지 에어태그를 이용한 위치 추적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죠. LA 클리퍼스는 폴 조지가 장기적으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덴버와의 경기, 덴버 사실 강팀이기도 하죠. LA 클리퍼스는 어제 덴버와의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128대 130으로 패했습니다. 좀 아쉽죠? 딱 한 골 차, 2점 차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홈경기 클립토닷컴 아레나에서 홈경기를 가졌던 LA 레이커스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경기에서 104대 111로 패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30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팀 승리를 이끄는 데는 좀 부족했습니다. 덴버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에게 패한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 순위는 거의 중반 밑으로 내려와 있죠. LA 레이커스는 지금 22승 28패로 서부조 8위, LA 클리퍼스는 22승 24패로 서부조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후반기 부진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현재 제주에서 막바지 훈련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한반도의 가장 따뜻한 곳이지만 그래도 겨울바람이 매서운 제주도. 류현진이 국내에서의 마지막 몸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마무리를 앞둔 2주 동안의 제주 훈련은 늘 그렇듯 플레이리스트 재생으로 후배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국내 후배들과 함께하는 훈련이라 서로에게도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같은 왼손 투수 김기탁 선수는 롤모델 같은 선배의 기술과 조언을 들을 수가 있어 선물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이렇게 집중을 잘하시고 몰입을 잘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모자라구나, 내가 하는 훈련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한 통계 사이트가 예측한 류현진의 올 시즌 성적은 12승 8패, 평균 자책점 3.69. 평균 자책점은 부진했던 지난해보다 떨어졌지만 기대 승수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팀 에이스에서 제3선발로 위상이 추락한 류현진이 자존심 회복을 위해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직장 폐쇄 때문에 평소 1월 말 또는 2월 초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류현진의 출국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토트넘이 어제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리그 경기를 가졌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가 벌어졌죠.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뽑아냈는데 또 이 믿기 힘든 대역전승의 주인공은 후반에 교체 투입된 선수였습니다. KBS입니다. 레스터시티와 토트넘은 전반 한 골씩 주고받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후반 31분엔 레스터시티가 제임스 매디슨의 골로 다시 앞서 나갔습니다. 전후반 90분이 모두 지나며 토트넘의 패색이 짙어져갔지만 베르 베인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5분, 운전에서 흘러나온 공을 차 넣어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극적인 골에도 베르베이는 큰 세리머니 대신 빠르게 복귀해 또 한 번 기회를 노렸습니다. 베르베인의 집념이 통한 것인지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Stephen Bergwijn! I don't believe it! That is incredible! 케인의 패스를 받아 골키퍼까지 제치고 극장골을 넣었습니다. 베르베인의 연속골로 토트넘은 3대2로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역전승을 지켜본 손흥민도 SNS에 글을 올려 동료들의 활약을 지켜세웠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5위로 올라섰고 콘테 감독 부임 이후 리그 9경기 연속 무패 행진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LA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몰도바와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둔 모의고사이자 선수들에게는 태극마크를 계속 달 수 있을지 생존의 시험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국내파 위주로 꾸려진 벤투호는 지난 주말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무려 5골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월드컵의 해 새해 첫 A매치를 화끈하게 연 겁니다. 엿새 만에 다시 실전, 이번엔 몰도바입니다. 몰도바는 피파 랭킹 181위로 33위인 우리보다 한참 아래고 월드컵 본선 경험도 없습니다. 벤투 감독은 다양한 선수를 활용해 특유의 빌드업 축구를 갈고 닦을 계획입니다. 곧장 레바논, 시리아와 월드컵 최종 예선 2경기가 이어지는데 황의조와 김민재, 이재성 등 붙박이 유럽파가 합류를 예약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도 회복 상태에 따라 막차를 탈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선수단에서 적어도 6명은 귀국길에 올라야 합니다. 선수들이 몰도바전 의지를 불태우는 이유입니다. 잔인한 생존 경쟁 속에서도 선수들 숙소 분위기는 장난기 가득, 웃음 만발입니다. 경기장 안에선 빌드업 축구 철학을 공유하고 밖에선 끈끈한 유대 관계를 쌓으며 벤투호가 카타르 월드컵에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하원 의원들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중국의 인권 침해를 방조한다는 이유로 연방 세금 면세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 스포츠 소식과는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올림픽 관련 소식이라서 준비해봤습니다. 법안에 참여한 제니퍼 웩스턴 의원은 IOC는 위구르족 학살과 다른 끔찍한 인권 침해를 은폐하려는 중국의 편에 서서 인권 문제보다는 돈벌이를 우선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IOC의 중국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OC가 중국의 인권 탄압을 외면하면서 올림픽으로 미국에서 금전적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의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 기업은 IOC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IOC는 미국에서 2018년 세금 신고 때 20억 달러가 넘는 수입을 신고했는데 이는 거의 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MBC 방송은 2032년까지 올림픽 중계권료로 77억 5천만 달러를 냅니다. 이 외에 에어비앤비, 코카콜라, 비자 등 미국 기업이 IOC의 주요 스폰서입니다. (2022년 1월 2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